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어젯밤 3차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 문제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공천을 논의하겠다는 김기현 후보 발언에 대해서 김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격론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안 후보께서는 시스템 공천 말씀하시는데 지난 정당 대표, 정치 한 10년쯤 하셨는데요. 거의 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왜 안 하시고 지금 하시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례대표도 자기 측근으로 다 공천하셨고. 만약에 대통령과 이런 공천에 대해서 의논한다. 그러면 그건 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김기현 후보 스스로가 자꾸만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운영은 결국은 대통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당 따로 그럼 대통령 무인도에 살아 계신 겁니까? 그러면 안천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던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한 공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연대와 철수, 안 후보의 약점을 공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님 혹시 지금이라도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후보님과 연대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장제원 의원님 받아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혼자 당 만들어서 3기 미래 가장 최대로 큰 정당, 그 2016년에 이미 만든 경험이 있고 정치적인 그런 경험들은 정말 압축 성장을 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도중에 철수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뭐 저는 면접이 됐든 ARS가 희망사항으로 됐든. 받아들입니다. 천하람 후보께서 희망하시는 거죠. 김기현 후보의 투기 의혹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특히 황교안 후보가 이 문제를 집중 공략하면서 김기현 후보와 대립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 후보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당과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형 토금 비리라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짓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이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해명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다른 후보들이 집중 공략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도 진상조사를 하겠다면서 나섰습니다. 야당 의원 의혹이었으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건데요. KTX 노선 변경 관련 외압 의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당시에 김기현 의원이 이제 국토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3,800만 원 사고 수백억의 좀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하면은 야당의 의원이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알겠지만 압수수색 또 수백 번 아마 조사했을 겁니다. 김기현 의원은 적극 환영한다며 억지 생떼탕을 끓여대는 걸 보니 내가 두려운가 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진상조사 특위 만든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샅샅이 좀 뒤져주시면 좋겠고요. 치사하게 비겁하게 하다가 흐리멍텅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용두사미로 흐리고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민주당 자살 꼴 될 겁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두고도 공방인데 이 대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275번. 이재명 대표는 수백 번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275 이거는
압수수색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확인된 숫자만입니다.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 이재명의 친구, 이재명의 후원자, 이재명의 이웃, 이재명의 지지자들, 이재명과 아는 사람들, 대체 이재명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때문에 너무 고통이 큽니다. 적정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겠다. 어떤 입장을 밝히겠다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대표님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 좀 기자회견 언제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힐 거냐는 질문에는 아직 묵묵부답인데요. 그런데 이 대표를 비판해온 비명계 30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면서 부결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설훈 의원께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점심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부결이 되고 나면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발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이 무의미해졌다 이러는데 아마 그것이 부결하고 나면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래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가 거취 표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아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수별 전에 거취 표명에 대한 말씀을 아니 그런 얘기가 왜 나오죠 갑자기? 지금. 그런데 영장이 청구된 사건 외에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수사도 한창이죠. 검찰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대북 사업, 방북 추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현 김동연 지사가 그동안 13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행정 마비가 빈번하다며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주국가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도의 반발 내용 들어보시죠. 경기도청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도정 업무가 방해받고 이로 인해 경기도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또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을 꺼내들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물타기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어제 국회 운영위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금 뭐 천공의 천자만 나와도 김건희 여사의 김자만 나와도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범죄 피해자 이재명 대표 구하기 물타기 현안질의가 될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는 운영위가 되지 않도록. 이 밖에도 여야는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등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빈틈없는 방탄을 하겠다는 거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3월 1일은 우리 3.1절로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이고 일요일인데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것은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죠. 자신들이 지금 전당대회 막판입니다.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또다시 무슨 영장 청구든지 또다시 무슨 초과 영장이든지 뭐라도 할 기세로 보여집니다. 3일짜리 공휴일이잖아요. 회기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공휴일이건 뭐 아니면 뭐 주말이건 그런 데 있을 때 보통은 본회의를 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둔 오늘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3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오늘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